아쉬운 올림픽 축구. 참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죠? 선수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뭐, 불안 요소가 좀 있긴 하지만, 참 아쉬워요. 그죠? 뭐, 3골이면, 뭐, 적게 넣은 건 아니에요. 그죠? 올림픽 축구에서 3골이 넣었으면, 3골이나 넣어 들어갔으면, 적게 넣은 건 아니에요. 잘했어요. 그죠? 물론 마지막에 뭐, 황의조 선수가 넣은 헤딩골 같은 경우는 뭐, 그닥, 그죠?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이동경 선수가, 2골 넣은 거는, 멋진 골, 중거리. 왜냐면 멕시코 선수들이 키가 좀 작더라고요. 그죠? 상단을 노려가지고, 2골 넣은 거는 참 잘했다고 봐요. 그죠? 나머지는 좀, 그리고 이동준 선수가 제가 찬스가 꼭 올 거라고, 이동준 선수의 찬스가 왔었는데 못 넣었죠. 이동준 선수가 꼭 찬스가 올 것 같았는데, 오긴 왔어요. 그죠? 근데 골을 못 넣어서 뭐, 그게 문제죠. 아무튼 뭐, 선수들 잘했어요. 이 무더위에. 정말 목숨 걸고, 코로나가 창궐한 그런 곳에서 목숨 걸고, 진짜, 이렇게 축구, 이 폭염에 축구를 했다는 거 참 열심히 노력 많이 했는데, 그죠? 그래서 뭐, 전략이야, 뭐 분석할 게 있나? 이미 졌는데, 그죠? 만약에 이겼으면 모르지만, 졌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굉장히 멕시코가 좀 많이 지쳤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 뭐, 큰 의미가 없네요, 그죠? 잘하는 애들은, 뭐, 어디 가도 잘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세계 랭커들은 어디 가도 잘해요, 그죠? 환경에 그렇게 크게, 뭐, 침대가 이상하다든지, 뭐 먹는 게 이상하다든지, 뭐, 그런 거에 크게 뭐, 이렇게 받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챔피언급 기량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그런 거에 크게 관여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제 개인적인 멕시코전 전략은 일단 초반에는 수비를 해서 골을 안 먹는 쪽으로 갔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센터링 올리면 방해하고, 근데 문제는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압박을 못했던 이유가, 물론 심판의 성향도 봐야 되겠지만, 잘못하다가 퇴장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잘못하다 퇴장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소극적 경기를 하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게 뭐랄까, 제가 보기엔 그냥 기량이 좋았던 것 같아요. 멕시코 선수들이 이렇게 페이크를 치고 센터링을 날릴 때 굉장히 속도가 빠르죠. 굉장히 속도가 빠르면서 정확했어요. 그죠? 정확하게 원톱한테 패스를 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확했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높았고, 그렇게 밀고 들어오는 상태에서 만약에 건드리거나 뭐가 잘못되면 그냥 바로 PK죠. 그죠?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센터링 하기 전에 막아야 되죠. 센터링 하기 전에 뭐 방해를 하든지 수비를 하든지 뭐 그렇게 했어야 되죠. 그죠? 발을 들어 올려서 방해를 하든지, 뭐 그렇게 센터링 날라오는 공을 이렇게 다리를 들어서 막든지, 뭐 그렇게 했어야 되죠. 코너 아웃을 시키든지, 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뭐 근데 위치가, 저쪽 멕시코가 센터링 올린 위치가 거의 저기에서 과연 센터링을 올렸을 때 정확하게 갈까 싶을 정도의 위치, 상당히 좀 약간 가까운 거리도 있었지만 좀 먼 거리에서도 있었죠. 저 정도에서 쳐서 들어갈까? 라는 어떤 굉장히 먼 거리에서 센터링을 이렇게 날려서 골이 들어갔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제가 봐도 저게 들어갈까? 나가지 않을까? 했는데 연습을 멕시코가 많이 했던 거죠. 그죠? 그런 스타일로.
그런 스타일 연습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보기엔 하루 이틀 연습한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연습한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박스 안에 공을 투입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죠? 근데 한국 선수들은 수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롱볼로가 없었다 그래야 되나? 정확한 센터링의 정확도가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와일드카드 원톱의 어떤 기량 차이, 뉴질랜드 때도 그랬는데 물론 한인기조 선수도 열심히 했겠죠. 뭐 이런 데 나와가지고 뭐 자기도 이렇게 올라가면 좋잖아요. 그죠? 물론 힘들긴 하지만 한인기조 선수만으로는 이제 역부족이지 않나? 한인기조 선수만으로는 역부족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참 손흥민 선수 이럴 때 이제 손흥민 선수의 부재가 좀 아쉽죠. 그죠? 그래도 좀 이렇게 분산시킬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죠. 그죠? 어떤 거의 멕시코는 EPL급 어떤 하지 않았나? EPL급 전원 수비 전원 공격, 그죠? 수비 3명 빼고 7명이 다 공격을 들어와 버리는 거죠. 오차를 그게 왜 그 오차라는 걸출한 골키퍼가 있으니까, 그죠? 선방을 해줄 거다. 오차라는 걸출한 골키퍼가 있으니까 믿고 가는 거죠. 한국은 어차피 와봐야 공격수가 1명, 많아봐야 2명, 그죠? 공격수가 많아봐야 1명 아니면 2명, 그렇게 오는 스타일, 우르르 오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공격 숫자가 자기들이 수비 숫자가 많으니까 오차도 있고 하니까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게 먹혔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이동준 선수가 뛰어갈 때 분명히 멕시코는 안 잡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PK를 줄 수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한번 잡긴 했죠. 나중에 한번 잡긴 했지만 못 잡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기회 감찰이 있었어요. 그죠? 오차 골키퍼의 선방이 막히긴 했지만 기회 감찰이 있긴 했어요. 그게 좀 아쉽고, 그걸 못 살린 게 좀 아쉽고, 혼자서 그렇게 단독 드리블 해가 가니까 누가 이렇게 따라가 줘야 되는데 힘들죠. 라인을 너무 많이 내리다 보니까 라인을 천천히 이렇게 끌어올려야 되는데 공격 숫자가 적다 보니까 골이 들어갈 확률도 떨어지는 거죠. 그죠? 어쨌든 뭐 반대적인 이야기지만 그 브라질하고 이집트하고 예선을 고전에 했는데 브라질이 1대0으로 이겼어요. 그죠? 근데 혼두라스하고 스타일이 다르다고 하는데 남미 스타일은 다 똑같아요. 브라질, 멕시코, 그 혼두라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똑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 계속 코파 아메리카 계속 그거 하잖아요. 우리 아시아 그 축구하는 것처럼 계속 그 사람들이 코파 아메리카를 계속 홈으로 해서 서로의 장단점을 되게 많이 알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 상대방의 다른 나라의 장점, 그렇죠? 브라질의 장점, 아르헨티나의 장점, 뭐 혼두라스의 장점, 또 뭐 다른데 뭐 우루과이의 장점, 이런 걸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렇게 깨고 저럴 때 저렇게 깨고 이런 데이터가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스타일은 제가 보기엔 다 똑같다고 봐요. 결론적으로 그거예요. 남미 축구는 유럽처럼 수비를 해서 일단 골을 못 넣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철벽 수비를 해서 골을 못 넣게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뉴질랜드전하고 비슷한 스타일로 게임을 했지만 우리는 골을 못 넣었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멕시코는 그런 비슷한 뉴질랜드와 같은 비슷한 수비 축구를 했지만 뉴질랜드 골을 넣잖아요. 멕시코는 골을 넣잖아요. 그죠? 그게 뭐 어디에서 차이가 있겠어요. 그죠? 흔들어 주는 거죠. 원톱 플러스 그 3명 우르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수비가 어떻게 흔들리는 거죠. 그죠? 흔들리다 보니까 이상한 파울 같은 거 나오고 그런 거 당황하니까 우르르 들어와 버리니까. 그죠? 우르르 들어가고 양쪽 중앙이 이렇게 벌려버리죠. 약간 4-3-3 스타일, 3-4-3 스타일, 그죠? 3-4-3 스타일로 나왔죠. 그죠? 그러면서 또 공 뺏기고 중간에 가로채기 당하고, 그 결론적으로 그거예요.
떨어지는 개인기량. 원샷 원킬이죠. 원샷 원킬이고, 패스 한 번에 바로 골을 들어가 버리죠.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쪽 공격수는 우리 수비수를 여유 있게 따돌리는데, 우리 수비수는 저쪽 공격수를 따돌리지를 못해요. 그게 이제 개인 기량이 떨어져서 그런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저도 빠르다 그래야 되나? 거의 전원 수비 전원 공격의 수준에 가까운 경기를 했어요, 멕시코는. 근데 한국은 그렇게 했나? 그럼 한국의 다음 목표는 뭔가? 전원 수비 전원 공격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전원 수비 전원 공격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그러니까 EPL로 따지면 그러니까 맨유 같은 팀보다는 저 밑에 팀, 하위권 팀, 강등권 팀에 가까운 거죠. 그죠? 전부 다 공격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비에 라인을 내려앉아서 원톱이나 투톱이 공격을 들어가는, 그죠? 뭐 그런 스타일의 공격을 많이 하죠. 그게 왜 그렇게 체력이 떨어지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EPL 선수들보다 체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요. 전원 수비 전원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한국 축구의 앞으로의 목표는 전원 수비 전원 공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그죠? 월드컵에 가서 좋은 성적 내려면 전원이 수비하고 전원이 공격하는 그런 방법을 앞으로 알아야 된다. 개인 기량, 물론 개인 기량도 개인적으로 연습해야 되겠지만, 한국 K리그도 봐도 전원 수비 전원 공격하는 팀이 없어요. 그죠? 라인을 약간 올리는 수준이지 한꺼번에 전원이 우르르 들어갔다 우르르 내려오고 이런 건 없어요. 그렇잖아요. 전원 수비 전원 공격하는 팀이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한두 명이 뛰어가죠. 그죠? EPL에서도 보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공격 숫자가 부족하다. 그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오늘은 이제 한국이 공격 숫자가 부족했던 거죠. 그나마 골이 들어갔던 이동경 선수가 2골 넣었던 그 상황이 공격 숫자가 좀 많았던 거죠. 그죠? 그리고 수비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골을 먹고, 그죠? 걷어내지를 못하는 거죠. 상대방이 우리 쪽에 센터링을 날렸을 때 설령 센터링을 허용했다 하더라도 센터백들이 그걸 걷어내야 되는데, 걷어내든지 아니면 골키퍼가 나와서 펀칭을 하든지 골키퍼가 나와서 잡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떨어지는 거죠. 전혀 그냥 가만 서 있는 스타일이었던 거죠. 그 데이아 스타일이 그래요. 데이아 작년에 저번 시즌 때 보니까 물론 골키퍼 스타일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뛰어나오는 스타일도 있고 뭐 제자리 지키는 스타일도 있고, 보면 딘 앤더슨 같은 스타일은 저렇게 센터링이 나올 때 빨리 뛰어가서 쳐버리죠. 공을 쳐내죠. 그죠? 공을 쳐내는데, 데이아 스타일은 그냥 이렇게 자기 자리 지키고 있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 데이아가 자기 자리 지키고 있다가 저번 시즌 때 엄청나게 골을 많이 먹었어요. 요즘 세계적인 스타일은 앞으로 나와서 공을 펀칭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 거리의 센터링이라면 그 천천히 날라오잖아요. 그죠? 그 정도 거리의 센터링이 막 골키퍼가 빠르게 뛰어와서 펀칭을 해서 날렸어야 돼요. 근데 송범근 선수는 그런 기량이라든지 그런 공을 잡는다든지 그런 기량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항상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불안 요소죠. 송범근 골키퍼는 불안 요소예요. 만약에 조현우 선수 같았으면 아마 잡았을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 그렇다면 뭐 조현우 선수가 나왔는데 뭐 골을 한 골도 안 먹는다?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조현우 선수라면 나와서 잡지 않았을까? 그 정도 애매한 거리면, 그죠? 잡지 않았을까? 그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니면 센터백이라도 경합을 해줬어야 되죠. 그죠? 센터백이라도 이렇게 뭐 경합해서 몸으로 밀든지 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나. 이거는 스루패스 차단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죠? 어느 정도 예상을, 그러니까 그 전에 멕시코 경기를 이렇게 리플레이, 뭐 여러분들도 유튜브에 있는 거 리플레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약간 깔아가는 골,
그런 골로 예선은 그 정도에 했어요. 그죠? 물론 이렇게 상위 랭크 올라가려면, 뭐, 센터링을 안 하고는 못 이기니까, 뭐, 스타일을 바꿨을 수 있죠. 감독이. 그렇게는 힘들 수도 있으니까. 두 번의 상대방 퇴장 경기. 전 이게 굉장히 독이 됐다고 봐요. 선수들 여유가 있거든. 10대 11로 싸우니까 여유가 있거든. 그러니까 전 이게 독이 됐다고 봐요. 전 여태까지 한국 축구 보면서 PK 3번 전 게임은 전 처음 봤어요.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어쨌든 이게 독이 됐다고 봐요. 쉽거든요. 쉽게 이기거든요. 골도 잘 넣고 3골 4골 막 넣거든요. 전 이게 독이 됐다고 봐요. 또 퇴장 당하겠지. 또 PK 주겠지. 그 뉴질랜드전 같이 PK 우리한테 잘 안 줬어. 그럼 어떡할 거야?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죠? 게임이 안 풀린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아무튼 두 번의 그 상대방이 퇴장 당한 경기는 굉장히 한국에게 오히려 독이 된 게 아닌가. 게임을 너무 쉽게 본 게 아닌가. 뭔가 치열하게 싸우고 이렇게 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경기를 했어야 되는데 긴장감이 많이 떨어지고 쉽게 이기다 보니까 우리 독이 된 게 아닌가. 그죠? 그렇게 생각이 들고, 감독이 이제 스타일의 간판 많이 해줬죠. 그죠? 아시안 게임도 우승하셨고 예선전도 이끌었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많아요. 그죠? 영상 자료 데이터가 많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전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스타일,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 같다라는, 지금쯤이면 어떻게 나올 것 같다라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상대방 감독이. 요즘 뭐 비디오 분석은 다 하니까. 그죠? 그런 스타일을 간파한 게 전술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쯤에서 뭐 하겠지, 저쯤에서 뭐 하겠지, 뭐 이런 걸 대충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이 크게 잘못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선수 선발 과정, 해외파의 부재, 그죠? 선수 선발 과정, 해외파를 저렇게 다 안 데리고 가서 과연 메달을 딸 수 있을까? 그래도 해외파는 해외파인데, 그래도 한국이랑 해외파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해외파를 저렇게 아무도 안 데리고 가서 과연 괜찮을까? 많이 걱정했어요. 그죠? 많이 걱정했는데 이제 우려가 현실이 된 거죠. 왜 해외파 이야기를 하는가? 왜냐면 저기 멕시코 팀 유스 중에 잘하는 애들은 그런 명문 클럽의 유스 팀에 데리고 그런 팀에 스카웃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거기서 잘하는 애들 하고 많이 붙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래도 한국 국가대표만 해가지고, 물론 우리도 월드컵 나오고 그 잠깐 한두 게임 붙는 게 아니라 리그를 계속 뛰면서 어떤 상대방 선수하고 붙어보고, 이 선수는 이런 스타일이다, 저 선수는 저런 스타일이다, 얘 보니까 이런 스타일이네, 이런 걸 그래도 알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런 게 좀 아쉬워요. 그죠? 한국 리그 수준이 그렇게 높은 리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죠? 한국 리그 수준이 높아봐야, 정말 잘해봐야 유로파 하위권 수준인데 그렇게 수준이 높진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 K리그만 돌려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물론 황의조 선수나 권창훈 선수가 해외에서 뛰긴 하지만 성적이 그다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죠? 물론 황의조 선수는 골을 많이 넣긴 했지만, 그건 옆에서 이렇게 옆에서 받쳐주는 선수들의 클래스가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 국대랑 훨씬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그런 걸로 봤을 때 혼자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 그러니까 옛날 축구, 근데 뭐 전 올림픽 대표팀 물론 우승하고 금메달 따고 브라질도 이기고 금메달 따고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한국 축구로 뭔가 이렇게 국내파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근데 못한 건 아니에요. 그죠? 못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3골이나 넣었으면 잘한 거예요. 그죠? 다만 골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거지.
그죠? 수비에서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 거지. 3골이나 넣었으면 못한 건 아니에요. 그죠? 잘했어요. 잘했는데 좀 아쉽긴 해요. 그죠? 너무 많이 먹어버려서 그런 거지.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멕시코와 한국이 그거 아닌가? 항상 그 스타일이 성격이 좀 비슷하다고 봐요. 성격 비슷하고, 그리고 신장이 좀 작죠. 멕시코 선수들 보니까 신장이 좀 작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신장을 활용한 어떤 게임 같은 거, 그런 걸 해봤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자꾸 오세훈 선수 이야기 하는데, 저는 뭐 크게 다르지. 물론 오세훈 선수가 해가지고 뭐 3골이나 더 넣겠어요. 어차피 오세훈 선수가 수비수가 아니잖아요. 공격수잖아요. 오세훈 선수가 이 상황에서 나와서 3골 넣겠어요. 오세훈 선수 물론 아쉽죠. 오세훈 선수 다 좀 뭔가 플랜 B가, 황의조 선수가 힘들 때 다른 플랜 B가 있으면 좋긴 했을 텐데,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이제 또 오세훈 선수가 있다고 해서 그게 다 결과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황의조 선수도 힘들겠죠. 시즌 뛰고 또 월드컵 예선 뛰고 또 와가 올림픽 뛰고 지금 뭐 체력이 거의 뭐 고갈 상태일 테니까 황의조 선수가 힘든 거,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죠. 그죠? 물론 저 친구들도 코파 뛰고 왔겠죠. 그죠? 코파 뛰고 오고 뭐 그랬겠지만 그래도 황의조 선수가 좀 힘들다는 거, 체력적으로 좀 힘들다는 거, 그런 것도 좀 이해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너무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그래도 좀 그죠? 뭔가 좀 부족하. 아직까지 뭐 황의조 선수가 그렇게 올드 클래스는 아니잖아요. 그죠? 뭐 손흥민 선수 같이 이렇게 뭐 몸값이 1000억이 되고 이런 선수는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죠? 조금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뭔가 이렇게 좀 흔들어 줬어요. 그러니까 원톱의 기량만 봐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탁 맞추잖아요. 이렇게 탁 센터링을 올리면 딱 차버리고 2명 제끼고 탁 중간으로 동차고 슈팅하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6번째 골이었나? 이렇게 포백 이렇게 지나가면서 차는 골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죠? 둘 중에 한 명이 나가야 되는데, 둘 중에 한 명이, 센터백 둘 중에 한 명이 덤벼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공간이 더 크게 생기거든요. 공간이 더 크게 생긴다. 저런 경우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와서 공을 이렇게 빼야 되는데, 보니까 그때 당시 아무도 없었죠. 아무튼 오늘 또 야구도 지고, 야구도 오늘 메이저리그한테 지고, 근데 미국이 웬일인지 변화구 위주의 투수를 많이 쓰더라고요. 이스라엘 경기에도 변화구 투수 쓰고, 한국에도 변화구 투수 쓰고, 원래 한국 팀이 고질적으로 그 변화구에 약점이 있다라는 건 뭐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죠? 빠른 볼로 승부를 할 줄 알았는데 변화구를 던졌어요. 그죠? 아무튼 근데 배구는 이겼어요. 또 다행히 오늘 빅게임이 3개가 있었죠. 축구 있고 야구 있고 배구 있었는데, 배구는 다행히 일본, 심지어 한일전이고 일본을 이기고 8강에 진출하는 어떤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죠? 배구는 또 안 좋은 일이 많았잖아요. 그죠? 최근에 학교 폭력 사태로 선수들이 막 이렇게 퇴출이 되고 뭐 이런 그런 좀 안 좋은 일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잘 했어요. 그죠? 어떻게 잘, 분위기가 안 좋았을 텐데도 어떻게 잘 추스려서 그렇게 했어요. 그죠? 뭐 좋은 값진 승리를 만들어냈어요. 그죠? 야구야 야구 옛날에도 졌었나 미국한테? 북경 때도 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어쨌든 야구도 뭐 잘할 거라고 봐요. 이스라엘을 우리가 미국을 이긴다? 뭐 예전에 프리미어리그 11때 그때 8대0으로 한번 결승전 때 이겼던 적이 있었죠.
근데 미국도 지금 한국 선수들을 많이 데리고 가가지고 한국 선수의 투구 스타일 뭐 이런 걸 많이 이렇게 그걸 했어요. 분석을 많이 했어요. 비디오 분석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 야구에 대해서 모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미국에 있는 메이저리그나 마이너리그 선수들이 그 벤치급 선수들이 한국에 와서 많이 뛴단 말이에요. 한국에 와서 뭐 퍼펙트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냥 그런 걸로 봤을 때 한국의 타자들의 수준, 장단점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4번 타자 좀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죠? 살살 꽂혀서 유인해서 큰 거 안 맞았어야 되는데, 그게 좀 컸던 것 같고, 그 한국 선수들이 보니까 다 어려요. 투수들이. 옛날에는 이제 김광현, 류현진 같은 선수들, 걸출한 선수들, 지금 전부 메이저리그 가서 뛰고 있는 그런 선수들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이 그때는 맹활약을 했었는데, 뭐 류현진 선수가 처음부터 잘했겠어요. 류현진 선수가 저렇게 되기까지는 정말 엄청난 시련이 있었어요. 야구 예선도 탈락해 본 적도 있고, 그러니까 올림픽 야구 자체를 못 나갔던 적도 있고, 예선 탈락해서. 그래가 안 돼가지고 박찬호 선수가 와가지고 던져주고 뭐 그랬던 적도 있어요. 한국 야구가 그렇게 뭐 옛날에 쿠바가 짱이었죠, 그죠? 쿠바가 거의 뭐 독식하다시피 했었고, 또 뭐죠? 하여튼 그랬어요, 그죠? 야구는 보통 일본이, 미국, 일본, 한국에서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아무래도 더 가장 큰 시장은 미국 아니겠어요, 그죠? 아무래도 미국 메이저리그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힘들죠. 미국을 상대로 이긴다는 건 좀 부담스러워요, 그죠? 선수들이 좀 부담스러워하죠, 그죠? 뭐 아무튼 아쉬운 올림픽 축구, 앞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목표는 전원 수비, 전원 공격을 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공격 뭐라 그러지? 공격의 정확도, 슈팅의 정확도, 골 결정력, 뭐 이런 걸 높여야 되겠고, 뭐 해야 될 과제가 많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연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한다고 생각하고 한 수 배운다고 생각하고 하는 게 그게 마음이 편해요, 그죠? 항상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솔직히 세계 축구에 갔을 때 솔직히 우리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죠? 어떻게 짜라내면 한 게임 겨우 이기는 정도, 그죠? 아무튼 선수들 뭐 축구, 이 더운 날에 축구하느라 애 많이 썼고, 이제 또 각자 소속 팀으로 돌아가서 멋진 활약, 그죠? 멋진 활약도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뭐 도쿄에서 이동경 선수가 두 골 넣으니까 좀 특이하긴 한데, 뭐 그래요, 그죠? 어차피 뭐 반칙하다 퇴장당하고 PK 오늘도 또 우려했던 것 같이 이렇게 푸싱 파울 해가지고 PK 줬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우리한테 불리한 판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퇴장 경기를 2번이나 했으니까. 모니터 하면서 이야기 하지 않겠어요? 왜 이렇게 PK 많이 주냐고. 그럴 가능성이 100%이기 때문에 좀 우려했었어요, 그죠? 아무튼 뭐 더운데 수고 많이 했고, 빨리 그 위험지역에서 빨리 벗어나서 여러분들도 보고 많이 연습하고 또 기량 쌓고 좀 더 체력 훈련 많이 하고, 그죠? 아쉽네요, 그죠? 올림픽 축구 기대 많이 했었는데 브라질하고 한번 붙어서 이겨보나 그러면서 참 기대 많이 했었는데 아쉽게 됐어요, 그죠? 많이 배워요, 그죠? 아직도 한국 축구는 아직 많이 배워야 된다. 많이 배워야 된다. 좀 더 올라가려면 많이 배워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